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3,500달러를 넘어 장중 13,800달러를 터치하면서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새벽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하며 13,600달러 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을 하면서 13,600달러 선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는 13,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최악이죠. 천천히 오르면서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다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가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BTC 28,000달러까지 상승 예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은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맥스 카이저의 경우는 28일 트위터를 통해서 매도 물량 고갈로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내다봤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랠리는 일반 투자자, 즉 개미 투자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의견을 보이는 애널리스트들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시죠. 코인매트릭스의 창업자는 이번 BTC 랠리 개인 아닌 기관 주도로 추정이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BNN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코인매트릭스 공동 창업자인 닉 카터의 경우는 이번 BTC 랠리를 두고 개인 투자자보다는 자금이 풍부한 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단을 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서비스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 설명을 하면서 페이팔의 발표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각자의 삶, 재산, 자유에 미치는 가치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현재 지금 상승 랠리가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이후 기관 투자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든 개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팩트만 보면 되는 것이겠죠. 고래 지갑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0.1BTC 이상의 지갑 주소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만의 리그였다면 지금부터의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며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이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게 해주었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상장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나스닥 상장기업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그 수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수익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가 비즈니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약 112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여 13,700달러를 넘어서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BTC 보유 가치는 5억 2,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로 1억 달러 한화 1129억 원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 발표에 의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지난 3년간 실제 사업을 통해 얻은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8월과 9월 구매 당시 38,250BTC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가치가 한화 4,797억 원, 지금의 가치는 5,92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생각이 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은 싫어하지만 투자의 귀재라는 칭호를 무시할 수 없는 워렌 버핏이죠. 당신이 잘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최근 3년 반 사업 운영으로 한화 880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수를 진행했기에 의미가 더욱더 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와 더불어 미 통화금융청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제도권의 눈치를 보던 기관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죠. 아주 긍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통로가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 GBTC인데요. GBTC가 운용하는 자금이 현재 9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펀드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파이의 경우는 3,72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죠. GBTC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24,235BTC 상당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파이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제공되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의 대규모 보유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SEC에 제출된 정기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파이의 경우는 10월 16일에 GBTC를 구입했는데 이번 구매로 GBTC의 5.07%를 보유하게 되며 대량 보유자의 반열로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멈출 일이 없겠죠. 왜냐?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이때 현재 100명의 사람 중 90명의 사람이 도박, 갬블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암호화폐를 알고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이 10년 뒤 돌아봤을 때 가장 현명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습니다. 바로 디파이 플랫폼인 하베스트 파이낸스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이에 범인을 잡기 힘들었는지 해킹 주도자를 잡는 사람에게 40만 달러 현상금까지 내놓았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파이낸스는 공격자 제보자에게 40만 달러 현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최근 플래시론 공격으로 자금을 도난당한 디파이 프로젝트 하베스트 파이낸스의 경우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공격자에 대한 신원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40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하베스트 파이낸스의 경우는 플래시론 공격 피해액을 기존 2,400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로 정정한 바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 디파이는 이자 농사의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 농사의 핵심이 이자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에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일이 많았었는데 하루빨리 회복하여서 조금 더 건강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서 디파이에 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디파이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외 금융업계에서도 디파이에 관해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며 본인들의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메신저이죠. 카카오톡에서 일을 낸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스테이킹에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스테이킹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모두 손쉽게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오지스 같은 경우는 디파이 등 클레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카카오톡 클립의 협력을 통해 클레이튼 생태계의 확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1만 클립 사용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 디파이 서비스는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하고 들어가면 어려워 보여서 하기 싫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지스의 경우는 카카오톡 지갑 클립과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인 클레이스테이션을 연동해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인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번 연동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 현재 클레이스테이션의 경우는 클레이의 스테이킹을 진행할 경우 연 6.23%의 이자를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미 사전 테스트는 마친 상태이며 이번 달 내로 클립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디파이 시장까지 확실히 사업 확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과 확장이 계속될수록 페이팔의 진출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을 이끌었듯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61포인트 대비 9포인트 오른 7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이제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됐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10월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2020년 1월 1일 날 이렇게 새해가 밝았다고 얘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도 마무리되며 11월 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0월의 말 그리고 11월의 초에는 한번 80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기분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바리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1.5% 하락했습니다. 하나 1,490만 원대. 이후에 이더리움이 4.19% 하락하며 43만 8천 원대. 시가총액 4위의 XRP가 279원으로 2.14%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1.1%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